자, 오늘은 중2과학 달이라는 단원, 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달의 크기라든지 그러니까 지름이나 반지름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공전, 그 다음에 달의 위상, 뭐 이쪽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그림은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달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달에 가지 않아도 지구에 앉아서 달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의 크기라는 것이 달의 지름이나 또는 반지름만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이제 지구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동그란 물체를 보름달이 떴을 때 그 보름달하고 딱 맞는 크기로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이 물체의 지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달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비례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 작은 삼각형 있죠?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뭐죠? 그렇죠. 닮은 꼴이죠.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해놓고 해보면, 자, 비례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L 대 라지 L은 D 대 라지 D. 그렇죠?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달의 지름 D예요. 그럼 D는 어떻게 되죠? D는 L분의 라지 L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죠. 라지 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달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얘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건 뭐죠? 그죠? 물체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물체의 요 지름이죠. 요건 내가 직접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달까지의 거리가 참고적으로 얼마죠? 38만 킬로미터예요. 그걸 집어넣어서 달의 지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비례식으로 우리가 달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달의 지름을 2분의 1 하면 뭐죠? 달의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만 알면 우리가 달의 원주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의 부피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의 건널비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L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조금 아까 설명했죠?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물체의 지름과 달의 각지름을 일치시켜야 된다. 자, 각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각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요 각도가 이 지름에 대한 각이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지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지름. 자,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를 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달의 크기는 비례식 라지 L 대 스몰 L 이퀄 D 대 라지 D 대 스몰 D를 이용해서 구한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D를 구해볼까요? 그럼 D는 얼마죠? D는 L분의 라지 L 곱하기 스몰 D. 아까 선생님이 구한 비례식이랑 어떻습니까? 같죠? 네, 어떻게든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것도 맞아요. 다음 4번. 물체의 지름이 작을수록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자, 보세요. 만약에 물체를 작은 걸 사용했어. 작은 걸 사용하게 되면, 자, 달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 요거를 작은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 눈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각지름이 같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물체를 큰 걸 사용해 보세요. 물체를 큰 걸 사용하게 되면, 막 이렇게 큰 걸 사용하게 되면 내 눈이 어디에 돼? 요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지름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체의 지름이 작을수록 눈과 물체 사이 거리는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5번. 물체의 지름과 달의 지름을 눈과 연결하는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이렇게 닮은 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그래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그림은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삭과 망의 위치를 옳게 짝지은 거 그랬습니다. 자, 삭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위상이 안 보일 때예요. 달의 위상이 안 보일 때고, 망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전체가 보이는 보름이에요, 보름. 자, 그러면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지구에서 달이 안 보일 때는 어딜까요? 네, 달이 안 보이는 곳은 바로 요 위치에 있을 때겠죠, 그죠? 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름달일 때는 언제일까요? 그죠? 보름달은 바로 2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망이 되는 거예요. 망. 오케이? 그래서
sak은 A가 될 것이고 망은 E가 되는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위치 잘 기억해두고 어디가 보름달이고 어디가 sak이고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참고적으로 여기를 지구의 이게 자전축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달이 안 보이는데 요 B 위치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만큼이 보이게 돼요. 요만큼이. 그래서 지구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초승달이죠. 자, 그 다음에 C의 위치에 있으면 지구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요 반쪽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상현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D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두툼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달의 이름은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망의 위치. 자, E의 위치에 있으면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름달 동그랗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걸 보름 그럽니다. 그 다음에 F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반대쪽이 줄어들어요. 그 위치를, 모양을 잘 봐두세요. 자, 이쪽은 그대로 동그란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약간 찌그러들죠. 그죠?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역시 반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현 그러죠. 하현달. 그죠? 그 다음에 H에 있으면은 이렇게 보이죠. 이걸 우리가 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달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달은 지구를 공전하죠. 이렇게 공전하는데, 공전할 때 달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이 붙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달 단어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이 이렇게 이름하고 모양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시험 못 봐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달의 모양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까닭은 뭘까요? 왜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모양, 이걸 우리가 달의 모양 그러는데 사실은 달의 위상 그러기도 합니다. 달의 위상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 실제로 달은 어느 위치에 있어도 다 동그래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쪽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요런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요런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가 이렇게 또 요만큼이 보일 수도 있고, 뭐 요렇게 금음달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된 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공전하기 때문에. 자, 그럼 참고적으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공전하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달이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죠. 그래서 원래 위치까지 돌아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그걸 우리가 공전주기, 달의 공전주기라 그러는데 달의 공전주기가 얼마냐면 27.3일 정도 돼요. 27.3일. 알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공전주기는, 달의 공전주기는 27.3일이다. 우리가 이거를 항성월 그래요. 항성월. 자, 그러면 지구도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하면 지구도 이렇게 자전하죠? 그렇다면 지구가 한 바퀴로 이렇게 자전하는 동안 달은 얼마 정도 이동하게 될까요? 여기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다라고 한다면 이 각도가 과연 얼만큼 이동하게 될까요? 한 바퀴 삥 돌아와서 지구가 다시 원래 위치에 왔을 때 24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24시간 하루 동안에 달은 얼만큼 이동하게 될까요? 하루 동안.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를 때가 얼마죠? 360도죠? 그러니까 360도 도는 동안 시간은 얼마 걸려요? 27.3일이 걸리죠. 그렇다면 이 각도를 x라고 한다면 x도일 때는 하루 1일이 되겠죠. 1일 동안은 얼마큼 도느냐?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x는 27.3분의 360도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이 약 얼마냐면 13도 정도 됩니다. 13도. 그러니까 13도라는 것은 지구 시간으로 하루 동안, 그쵸, day, 하루 동안에 달이 공전하는 각도가 돼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냐면 13도가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달을 봤는데 한 바퀴 내가 삥 돌아서 원래대로 자전해서 다시 원래대로 위치에 오면 달은 요 위치 아니고 바로 요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13도 정도 돌아가니까. 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그 보름달에서 그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는 얼마큼 걸릴까? 요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보름달에서 그 다음 보름달까지는 며칠이 걸리냐면 29.5일이 걸려요. 그럼 아까 이 항성월 27.3이라고 다르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위상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망월 그래요. 아까 사기라는 건 달이 안 보일 때고 망이라는 것은 보름달을 말했죠. 그래서 요 29.5일은 상망월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항성월과 상망월이 다르냐면, 자전하는 동안에 그 달이 이 보름달에서 그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 지구도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거 꼭 알아두세요. 왜 항성월과 상망월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2.2일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달이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내용은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상망월은 29.5일, 그 다음에 항성월은 27.3일. 그러니까 항성월은 뭐고 상망월이 뭔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항성월은 뭐라고요? 한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 다시 그 다음 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27.3일이고, 상망월이라는 것은 보름에서 보름, 또는 상현에서 그 다음 상현까지, 또는 뭐 초승에서 그 다음 초승까지, 이렇게 달의 위상이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29.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의 위상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 음력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음력. 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양력인데, 우리 옛날부터 음력에 의존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달력을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음력이 표시되어 있죠. 그게 농사나 또는 어촌이나 이런 데서는 달의 위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4번인데, 자, 요 그림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이랑 똑같죠?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햇빛이 여기 있을 때,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 그죠? 해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자, A가 뭐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기예요. B는 뭐죠? 그렇죠. 요런 모양이니까 뭐죠? 그렇죠. 초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요렇게 보여요. 오른쪽이 볼록하게. 그래서 이것이 상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그대로인데, 왼쪽이 약간 두툼해지죠. 상현보다.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보름입니다. 그 다음에 F는 왼쪽은 그대로인데 오른쪽이 약간씩 깎여 나가요. 이렇게 이런 모양.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죠? 반달이죠. 이것도 이게 뭐냐면 하연이죠.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는 그렇죠. 더 깎여 나가서 이렇게 깎이니까 이게 뭐예요? 금음이에요. 자, 음력으로 따지면요. 사귈 때가 바로 1일이에요. 1일. 음력 1일. 음력,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1일일 때요. 달이 안 보일 때가. 그 다음에 초승일 때가 2일에서 음력으로 한 3일 정도. 그 다음에 상현 같은 경우가 음력 8일 정도 되고요. 보름 같은 경우는 다 알죠? 네, 음력 15일이 바로 보름이에요. 그래서 추석이 바로 보름달 뜰 때예요. 그래서 음력으로 8월 15일이 바로 추석이에요. 그 다음에 하연달은 약 23일 정도, 음력으로 23일 정도고요. 금음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27일에서 28일 정도. 네, 이때가 이제 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모양하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해를 기준으로 해서 요게 해가 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해가 만약에 반대쪽에 있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공전 방향은 이쪽이에요. 어디서 어디예요? 공전은? 그렇죠. 지구도 서에서 동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지요. 지구 같은 경우도. 근데 달 같은 경우도 서에서 동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서에서 동.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4번 봅시다. 달의 위치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이라는 건 뭐야? 보름달이죠? 네.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3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자, 5번. 상현달로 관측되는 달의 위치는 어디냐? 상현달. 자, 뭐죠? 그렇죠.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그림은 지구의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달의 위치와 모양을 옳게 짝지어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 위치와 달의 위상을 꼭 기억을 해두라고. 이름까지도. 자, 그럼 봅시다. 1번. A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기니까 뭐죠? 사기잖아. 삭. 안 보일 때예요. 그죠? 이건 보름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B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네, 이렇게 보인다고. 상현. 틀렸죠? 이건 지금 하현이에요. 그죠? 얘는 보름이고, 얘는 하현. C 같은 경우는 뭐야? 어떻게 보여? 네, 보름달로 보이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점선을 표현한 게. 이건 사기니까 얘는 A 위치에 있을 때예요. 그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렇죠. 하연달, 상현달의 반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모양이? 네, 맞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네, 역시 사기라니까. 이렇게 안 보여. 이건 사견이에요. 이 모양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7번. 그림은 해가 진 직후에, 해가 진 직후, 그럼 보통 우리가 네, 초저녁 그래요. 초저녁. 그래서 저녁 몇 시? 저녁 6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달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달이 뜨는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일 약 13도. 그죠? 아까 설명했죠? 13도. 하루에 13도 정도 돈다 그래서 공전한다 그래서 공전. 이동하는 까닭으로 오른 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음력 3일일 때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 8일일 때는 또 이렇게 보이고요. 음력 15일일 때는 이렇게 보여요. 초저녁에. 그죠? 지금 요 달 모양이 초저녁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 6시가 됐을 때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보였다. 어느 하늘에서 보이죠? 그렇죠. 서쪽 하늘에서 보여요. 초승달은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떠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지니까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 방향. 그러니까 조금 보이는 거지. 초저녁에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지니까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는 이렇게 자전하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게 되고요. 상현 같은 경우는 남중이에요. 이걸 남중이라고 얘기해요. 남쪽 하늘에서 보여요. 그죠? 내 머리 위쪽에서. 초저녁에.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름달 같은 경우는 동쪽 하늘에서 보여요. 동쪽 하늘. 초저녁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지게 돼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달은요. 바로 뭡니까? 네, 보름달이에요. 하늘에 가장 오랫동안 떠 있는 달 그러면 바로 보름달. 알겠죠? 자, 그러면 달이 뜨는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일 약 13도씩 그치? 점점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달이 네. 같은 시간에 하늘을 보면 이렇게 13도씩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겠어요? 쭉 읽어보면 아까 얘기했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공전하니까 움직여요. 달도. 지구 주위를.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8번이죠.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나타냈다. 해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나와야 돼. 상현, 보름, 모양도 기억해야 돼요. 하현. 자, 일식이 일어날 때와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의 위치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어라. 자, 얼마 전에 일어났죠? 일식이라는 건 뭐죠? 그죠? 태양이 안 보이는 거야. 태양이 달 그림자 때문에, 달의 그림자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럼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게 안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치? 달에 요 위치에 있어야 되죠? 사계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일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네, 사기죠, 삭. 자, 월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 그림자 때문에, 그죠? 태양이 이렇게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된 것이 지구에서 보여야 되는데 지구가 그림자로 가려버렸잖아요. 그럼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네, 달이 완전히 안 보이지 않아요. 보이긴 보여. 붉게 보여. 근데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그때가 뭐냐면 월식이에요. 그러니까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가려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렇죠. 비위치 보름일 때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월식은 보름일 때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D와 B가 되겠죠. D와 B.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종이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달의 크기랑 정확하게 일치시켜요. 맞춘 다음에 쭉 보면은 이것도 뭐죠? 네, 이렇게 달 문걸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그죠?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그죠?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네, L과 스몰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달까지의 거리 L이죠.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D죠. 그럼 달의 지름을 구하려고 할 때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은 뭐냐 그랬으니까 그렇죠. 스몰 L과 네, 스몰 D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 구멍의 지름 구해야 돼요. 구멍의 지름, 구멍의 지름. 또 뭐 구해야 된다고? 구멍까지의 거리. 그죠?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 요거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상망울과 항성월이 왜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자, 지구가 현재 여기 있어. 그리고 달이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사계 위치에 있죠, 달이. 자, 그래서, 근데 얘가 요 위치까지 이렇게 삥 돌아서 다시 요 위치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그쵸? 27.3일이 걸려요. 이걸 항성월 그랬다 그래서. 자, 그런데 달이 여기서부터 삥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까지 오는데 27.3일 걸리는데 요 시간 동안에 지구도 이렇게 공전을 해서 요까지 오게 돼요. 27.3일 동안. 그러면 삥 돌아서 그쵸? 이렇게 선을 쭉 가보세요. 선을 이렇게 가보면 돌아서 다시 요까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요게 지금 사계 위치인가요? 네, 사계 위치가 아니라 삭보다 조금 들어온 거죠. 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태양과 지구를 이었을 때 달이 요만큼 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삭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까지 오는 데는 얼마 걸렸어요? 27.3일이 걸리는데 여기서 요만큼 오는데 2.2일이 더 걸려요. 그래서 삭에서 그 다음 삭까지 되는 29.5일이 걸리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망월은 29.5일, 항성월은 27.3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공전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다음 10번. 그림은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네, 또 나왔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죠. 반복하니까. 자, A의 위치 있을 때는 뭐죠? 네, 삭이고요. B는 이렇게 생겼죠. 네, 누구죠? 초승. 모양을 잘 기억해서 어디가 볼록한지.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되고요. 상현. 그 다음에 E는 네, 보름. G는 하현. H는 네, 금음. 됐죠? 꼭 아셔야 됩니다. 10번. 상현달과 하현달이 보이는 위치를 옳게 짝지어라. 상현은 C고요. 하현은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11번. 자정에 남중하는 달의 위치 그랬어요. 자정 그러면 몇 시죠? 그렇죠. 밤 12시죠. 자정에 남중하는 달의 위치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지구의 시간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지구를 하늘에서 본 거야. 여기가 자전축이고 요렇게 자전하는 거예요. 여기 태양이 있고 그죠? 이게 달의 공전 궤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 자전축이 위에 있는 거예요. 자전축이.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지구에서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도는 거죠. 자, 그럼 지구의 시간을 볼게요. 태양이 이쪽에 있잖아. 그럼 지구를 이렇게 네 군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러면 태양과 일치하는 부분, 여기가 뭐냐면 낮 12시가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정오 그럽니다. 정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전화해서 이제 요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초저녁이 되는 거죠. 저녁 6시. 자,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지금 이때가 뭐냐면 자정이 되는 거예요. 자정. 밤 12시. 자,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있으면 이제 새벽 6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가 낮 12시, 초저녁, 저녁 6시, 밤 12시, 새벽 6시.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잡은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자정에 남중하는 달의 위치. 자정이면 요 위치잖아요. 요 위치. 그죠? 그죠? 그러면 남중한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위치에 있을 때 달은 뭐죠? 그렇죠. 보름달이죠. 그죠?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네, 2가 되겠네. 2.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지구의 시간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태양을 기준으로. 자, 12번. 그림은 어느 날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 있는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 달의 이름과 이때의 음력 날짜를 옳게 짝지어라 그랬거든요. 지금 달의 모양을 보니까 어떻죠? 네, 금음달이죠. 금음달. 초승달하고 헷갈리면 안 돼. 초승달은 오른쪽이 볼록한 거야. 이렇게. 그죠? 금음달은 왼쪽이 볼록한 거고. 자, 그러면 동쪽 하늘에 금음달이 떠 있어. 그럼 일단 금음달이니까 지구가 있을 때 달이 공전하잖아요. 태양이 이쪽에 있고. 그럼 달이 어디 위치에 있을 때죠? 그렇죠. 여기 있을 때죠. 여기가 금음달이죠. 그죠? 이때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금음달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여기는 하얀달이죠. 이렇게 돼 있는 하얀. 여기가 금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니까 금음달이에요. 금음달이고 음력 며칠이라 그랬죠? 그렇죠. 27일 정도 된다 그랬어요. 27, 28 정도. 자, 그러니까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13번. 그림은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또 나왔죠? 그럼 또 그려볼게.
여기는 삭, 여기는 초승, 여기는 상현, 여기는 보름, 여기는 하현, 여기는 금음. 그죠? 음력으로 따지면 1일, 2에서 3일, 8일, 15일, 23일, 27일에서 28일. 네, 날짜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관측되는 달의 모양이 왼쪽이 둥근 반원. 왼쪽이 둥근 반원이니까 누구죠? 그렇죠. 이 모양이죠. 하현. 자, 반원일 때 달의 공전궤도상의 위치와 달이 남중하는 시각. 남중한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하현인데, 남중하려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 머리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남중한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자, 그러니까, 이때가 몇 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새벽 6시. 그죠? 그러니까, 쥐가 되겠고, 언제요? 네, 새벽이 되겠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그림은 해가 진 후 초저녁에, 초저녁 그럼 벌써 생각이 나야 돼.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초저녁이에요.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여기 있을 때, 보이는 달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낸 거다. 상현달이 뜨는 시각과 남중하는 시각을 이렇게 짝 지어라. 상현달이면 달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요 위치에 있을 때죠. 공전할 때. 그죠? 요런 모양으로 보이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가 지고 나서 달이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태양빛이 있어도, 그냥, 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현달이 언제 뜰까요? 뜬다는 것은 뭐냐면, 지평선에서 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평선에 달이 이렇게 올라올 때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달이 요 위치에 있을 때, 지구는 이렇게 자전하잖아. 그럼 어디 있을 때 얘가 최초로 보일까? 동쪽 하늘에서.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겠지. 그죠? 여기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평선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이게 떠오른다는, 이게 지구가 자전하니까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이 위치에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죠? 지구가 정오, 낮 12시. 그러니까 정오에 뜨는 거죠. 정오에. 그 또 남중하는 시간은 언제냐?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있을 때니까 내가 삥 돌아서 여기 있을 때죠. 여기. 이때가 언제죠? 초저녁이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어렵게 내려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음 15번. 다음 중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냐. 달은요. 공전주기가 아까 말했죠? 27.3일이라고 그랬죠. 자전주기도 똑같이 27.3일이에요. 그래서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하늘에서 보면 자전축이에요. 여기가. 달은 이렇게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그러면 보세요. 달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달에다가 깃발을 꽂아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깃발을 꽂았어. 그럼 얘가 그냥 자전하지 않고 그냥 공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달이 어디 있든 간에 자전하지 않으니까 깃발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또 여기 있을 때도 여기. 여기 있을 때도 여기 이렇게. 그죠? 자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서 볼 때 어때요? 이렇게 자전하잖아. 지구도.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는 지금 요 면이 보이겠죠. 여기 있을 때는 요 면이 보이고 여기 있을 때는 요 면이 보이고 여기 있을 때는 요 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 있을 때는 요 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달의 모든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실제로 달은요. 지구의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깃발을 이렇게 꽂았어. 그럼 얘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면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뒤쪽은 보이질 않아요. 지구를 향해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죠?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을 볼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자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 봤듯이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전만 한다면. 근데 지구를 향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 면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음 16번. 그림은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보세요. 아까는 태양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 있잖아. 그럼 또 헷갈려. 지금 이렇게 공전한다 그러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 여기가 뭐죠? 사기예요. 자, 그 다음 AH 있을 때는 어떤 모양?
그렇죠. 상현 모양이잖아, 상현. 상현이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으로 보여요, A 있을 때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 다음에 태양 반대쪽에 있을 때는 무조건 보름달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C에 위치했을 때는 왼쪽이 반쪽인 볼록한 이런 하연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린다고. 태양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몇 시? 낮 12시. 여기 있을 때 저녁 6시. 여기 있을 때가 자정, 밤 12시가 되고, 지구가 요만큼 왔어요. 요렇게 지구도 자전하니까 이렇게. 여기 자전축이잖아. 이때가 새벽 6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달이 A의 위치에 있을 때 월식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죠? 월식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보름일 때 일어난다. 보름. 그러니까 B의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네. 2번. 밤새도록 볼 수 있는 달은 B의 위치에 있을 때다. 그렇죠. 내가 그랬죠? 가장 오랫동안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은 보름이라고 그랬어. 어디서부터 보이냐면 바로 초저녁부터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얘가 보여요. 보름달이. 그래서 자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까지 보여? 달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이는 거죠. 새벽 6시까지.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 그죠? 지평선 넘어 있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보이는 거예요. 보름달. 맞아, 이거는. 달이 A, C 위치에 있을 때 A가 여기고 C가 여기죠. 상현, 하현. 달의 모양이 같게 보인다. 그렇죠? 반달로 보이죠. 반달. 이 방향은 다르지만 반달로 보이는 거죠. 네, 맞아요. 모양이. 그 다음에 4번. 달이 D 위치에 있을 때 삭이죠. 삭. 안 보여, 이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 태양이 안 보이는 게 일식이라 그랬잖아. 달이 그림자를 가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구에서 안 보이죠. 태양이. 맞아요. 일식이 일어날 때보다 월식이 일어날 때 태양과 달 사이 거리가 더 멀다. 자, 일식은 달이 여기 있을 때고요. 월식은 달이 여기 있을 때예요. 보름의 위치.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날 때보다 월식이 일어날 때 태양과 달의 거리가 더 멀다. 그렇죠. 월식일 때가 태양에서 달까지 거리가 더 멀죠. 이거보다는 이게 멀죠. 그죠? 얘도 맞죠. 그렇다면 1번이에요. 다음 17번. 성은이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줄넘기를 한다. 새벽. 네, 새벽 6시라고 보면 돼, 그냥. 1시간 정도 줄넘기를 한다. 어느 날 새벽에 남쪽 하늘에 떠있는 반달을 보며 생각했다. 새벽에 남쪽 하늘에 떠있는 건 누가 했죠?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새벽 6시죠. 이렇게 자전하니까. 여기 남중하는 달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얀 달이죠. 하얀. 그죠? 달이 이렇게 공전하면. 옳게 얘기한 걸 이해한 것은 뭐냐? 저 달은 상현달이라고 하지? 틀렸죠. 어제 저녁에도 저 달을 봤다. 저녁 때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녁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 보이잖아. 달이 여기 있으면. 그죠? 반대편에 있으니까. 네, 틀렸어. 거짓말. 3번. 저 달은 어제 달보다 더 커졌구나. 어제 달은 뭐였죠? 어제 달은 이거보다 어때요? 약간 더 뚱뚱해요. 그래서 더 커요. 알겠죠? 틀렸어. 더 작아진 거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음력 5일이 되겠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가 되죠? 이때가 23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되면요. 거의 삭이에요, 삭. 음력 5일이 아니라 음력 30일 정도 되는 거죠. 음력 30일 또는 음력 1일 정도 되는 거죠. 1일. 이때가 23일이니까. 음력으로. 5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늦게 나와야 남쪽 하늘에 달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내일은 얘가 어디가 있어?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달이. 그러면 내 머리 위에 있으려면 내가 요만큼 더 있어야죠. 그래야 내 머리 위에 있지. 그러니까 내일은 좀 더 늦게 나와야 남중하는 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예요. 다음 18번. 다음 중 달의 모양에 따른 관측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초승달은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자,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공전하잖아. 만약에 태양이 이쪽에 있다라 한다면, 자, 여기 이치선상을 쭉 봤을 때, 이렇게 잘라보면요. 여기가 낮 12시, 여기 저녁 6시, 여기가 밤 12시, 여기가 새벽 6시예요. 그러면 초저녁 서쪽 하늘, 초저녁이면 여기잖아, 여기. 그죠? 여기가 초저녁이잖아. 그럼 서쪽 하늘이면 어디죠? 지평선을 쭉 따라가 보면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꼭 기억을 해도.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 서쪽 하늘로 태양이 져야 될 거 아니야. 지평선 너머로. 그래서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고. 그럼 서쪽 하늘에 초승달은 서쪽 하늘 볼 수 있다. 초저녁에. 그렇죠. 왜냐하면 달이 여기 있을 때가 초승이니까 서쪽 하늘에서 보이죠. 요런 모양이. 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상현달은 초저녁 남쪽 하늘에 위치하며 자정 무렵 서쪽으로 진다. 자, 상현달은 여기 있을 때죠. 여기. 그죠? 여기가 상현이죠. 그러니까 초저녁이 여기니까 어때? 내 머리 위에 있죠? 그러니까 남쪽 하늘에 위치하고 자정 무렵 되면 자정이 되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이쪽이 이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이제는 여기 있을 때는. 그 서쪽 하늘로 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얘도. 3번. 보름달은 초저녁 동쪽 하늘에서 그랬어. 동쪽은, 보름달은 여기잖아. 여기가 보름이죠? 그럼 얘 때는 초저녁 어느 하늘? 그렇죠. 동쪽 하늘이죠. 초저녁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 새벽에,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보면 또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죠. 서쪽 하늘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지는 거죠. 하늘로 짐으로 밤중 내내 볼 수 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네, 보름달을 볼 수 있어요. 얘도 맞고. 자, 보름달 이후에 달 뜨는 시각이 매일 약 50분씩 늦어진다. 자, 보름달 이후면 달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름달 이후에 달 뜨는 시각이 매일 약 50분씩 늦어진다 그랬는데, 보세요. 자, 보름달이 여기 있을 때는 초저녁 6시에 떠요. 저녁 6시에 뜬다고. 이렇게 지평선이 있으면 여기 뜨잖아, 지금. 근데 이제 다음날 되면 13도 움직이니까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와 있으면은 초저녁이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되죠. 그죠? 더 가야지 이렇게 지평선을 그리면 얘가 이제 뜰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좀 더 돌아야 돼. 지평선이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또 이렇게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분이 걸리냐면 50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50분씩 맨날 늦게 떠요.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 이후부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도 그 하루 동안에 13도 정도를 돌기 때문에 그래요.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13도면 13도 돈다 그러면 보통 지구가 자전할 때 1시간에 몇 도 돌죠? 15도 돌죠. 그죠? 그러면 몇 시간을 돌았을 때 13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x는 약 50분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3도면은 약 50분 정도 도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그러니까 50분 정도 되는 거죠. 50분. 그래서 50분씩 늦게 뜨는 거예요. 알겠죠? 맞는 거고. 5번. 금음달은 새벽녘 서쪽 하늘에 볼 수 있다. 금음달이면 어디 있죠? 금음달이면 여기잖아, 여기. 그죠? 여기가 삭이니까 삭 가기 전에. 이런 모양이죠.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새벽이 여기잖아요. 새벽이 여기니까 새벽녘 어디 하늘? 그죠? 동쪽이죠. 새벽일 때 보면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죠. 알겠죠? 그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자전축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지평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구는 어디서 어디로 자전한다 그랬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서가 동을 따라가는 거야, 항상. 내가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지평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고. 그죠?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자정. 그죠? 밤 12시에는 그렇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번에 이쪽이 서쪽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왔어, 이제 자전에서. 그럼 이렇게 보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태양이 떠오르는 쪽이 동쪽이니까. 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방향을. 그래야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5번거든. 알겠어?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다음 19번. 오늘은 음력으로 8월 22일이래요. 그러면 거의 음력 22일 정도가 뭐죠? 그렇죠. 이렇게 하얀 달이 뜰 때예요. 다음 그림에서 이때 달의 위치, 모양, 남중 시각을 옳게 짝지어라. 먼저 달의 위치는 어디가 돼야 되죠? 이쪽이 햇빛이야. 이거 봐. 틀리잖아. 이렇게. 문제마다 틀려요. 이쪽이 햇빛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사기 될 것이고 여기가 상현이 되고 여기가 보름이 되고 여기가 하현이 되는 거예요. 모양을 보면 상현은 오른쪽이 볼록한 거야. 보름은 땡그란 거고 하현은 왼쪽이 동그란 거예요. 삭은 안 보이는 거고. 이런 그림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22일이면 하현이니까 어디예요? 그렇죠. 1번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떤 모양? 여기서 골라보세요. 모양은. 그렇죠. C죠. C. 자, 그러면 남중할 때는 언제? 남중시각. 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그렇죠. 내가 여기 있을 때겠지. 그죠? 그럼 태양이 이제 어떻게 돼? 네, 떠오르고 있죠. 동쪽에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니까. 네, 남중하면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 뜰 때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몇 번씩 다시 돌려가면서 보세요. 자, 20번. 만약 달이 자전하지 않고 공전만 한다고 가정하면, 그지? 자전하지 않고 공전만 한대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달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뭐냐 그랬으니까 쭉 읽어보면 달의 모양을 변할까 안 변할까? 달이 뭐 자전 안 하고 공전만 한다면 달이 뭐 이런 모양이 됐다가 뭐 또 이런 모양이 됐다가 이런 모양이 됐다가
그다음에 뭐 이런 모양이 됐다가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게 달라질까? 그죠? 달라지진 않겠지. 이런 달의 모양은. 그죠? 그러니까 뭐만 변할까? 달을 보면 표면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그지? 바다, 뭐 고지 이런 거 있는데, 좀 어두운 부분을 바다라 그러고, 밝은 부분을 고지 그러는데요. 바다와 고지 부분이, 예, 변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달의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무늬도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달의 표면 무늬만 변하게 된다. 모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반사된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틀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복습도 좀 철저히 하고 선생님이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더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